Hello, 스토리캣이에요. 이번엔 레딧 유저들이 등산이나 캠핑 혹은 산책을 하기 위해 산에 갔을 때 소름 돋게 무서웠던 썰 6가지를 모아봤어요. 그럼 레딧 친구들 나와주세요. Story 1. 한 번은 밤에 동네 산길에서 산책하고 있었어. 별을 보며 밤 공기를 즐기고 있었지. 거긴 작은 연못이 있고 나무와 벤치, 그리고 물 위로 지나가는 밧줄로 된 그네가 있는 곳이었어.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른쪽 나무 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여긴 곰이 흔해서 곰인가 하고 손전등을 꺼내 그쪽을 비춰봤지.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좀 무섭더라고. 그래도 나는 손전등을 켜둔 채 주변을 살피면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 몇 분 지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마음이 좀 느긋해졌지. 하늘을 바라보며 손전등을 아래로 향하고 있었는데 무언가가 내 시야에 들어왔어. 나뭇가지가 무겁게 약간 흔들리고 있었지. 나무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전혀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동물이라면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손전등을 비추진 않았어. 그때 나는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고 있었고 두려움에 입안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질 정도였어.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봤는데 움직임은 멈췄지만 여전히 그 형태가 보이더라고. 곰도 나무에 오르니까 만약 그게 곰이라면 도망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계속 쳐다보다가 용기를 내어 그 나무에 손전등을 딱 비춰봤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벌거벗은 사람이었어. 나무의 알몸으로 조용하게 원숭이처럼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 표정은 없었지만 눈을 엄청 크게 뜨고 날 바라보고 있었어. 내 불빛이 그에게 닿자 그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순간 나는 위험을 감지하고 벤치를 뛰어넘어 집을 향해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어. 한참을 뒤도 안 돌아보고 뛰다가 집에 도착해서 뒷문과 집안 창문과 문을 잠그고 이중으로 확인했어. 심지어 다락방까지 확인했지. 그 뒤로 밤에 혼자서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게 됐다니까. Story 2. 이건 친구들과 콜로라도의 완전 외진 곳에 차로 캠핑을 갔을 때 얘기야. 산간도로를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갔는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캠핑장에서는 멀리 차 불빛이 보이고 소리가 들렸지만 누가 몰래 다가올 수 없어 보이게 탁 트여 있었지. 우리는 8명이었고 3대의 차를 가지고 갔었어. 저녁 먹고 정리한 후에 어두워지기 시작하길래 잠깐 차에 다녀왔는데 누군가 3대의 차의 앞바퀴를 칼로 난도질해서 찢어놨더라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금방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 모두가 무서워서 패닉 상태가 됐지. 다행히 다들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타이어를 갈고 한 친구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를 지키고 서 있다가 수리가 끝나자마자 거기서 빨리 빠져나왔어. 지금도 가끔 그때의 그 일이 꿈에 나올 때가 있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아마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진다니까. Story 3. 이건 오래전 일인데 나는 그날 일이 끝난 후 운동 삼아 기차역 뒤에 있는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평소엔 7시쯤 퇴근해서 산길을 이용했는데 그날은 동료 대신 야근을 해서 밤 11시쯤이었지. 근데 그날 밤에 알게 됐어. 그 산길이 저녁 7시와 밤 11시가 얼마나 다른지를. 자전거 옆에서 아픈 척하며 신음하는 이상한 남자를 만났거든. 근데 그 신음소리가 진짜 아픈 게 아니라 학교 안 가고 싶어하는 애처럼 징징거리는 게 가짜 같았어. 그 옆에 자전거도 잘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죽여버리겠어! 하고 소리치면서 옆에 있던 자전거를 타더니 내게 달려들더라고. 나는 깜짝 놀라 산길 옆에 있는 기찻길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남자가 기찻길로 따라오려다가 자전거 앞바퀴가 기차 레일에 걸려서 쿵 하고 넘어지더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며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전화로 곧장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와서 말해준 건데 그 남자는 마을에서 유명한 바보이고 사람들 물건을 훔치려고 종종 이런 짓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주 이렇게 자전거 사고를 당한다고 하더라고. 난 경찰에게 그 남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지. 그러자 경찰은 웃기만 했어. 그 남자는 보통 무기 없이 빈손이고 그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날 안심시키더라고.
하지만 난 PTSD가 생길 만큼 무서웠다니까. Story 4. 어느 날 친구들이랑 밤에 근처에 있는 산림공원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했었어. 우리가 하는 술래잡기는 좀 특이해서 처음에 3명만 술래가 되고 나머지는 공원 곳곳에 숨는데 찾아내면 그 사람도 술래가 되는 방식이야. 그렇게 하다가 한 명도 안 남았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지. 그날 밤에 나도 술래 중 하나였고 친구랑 그 친구 동생이랑 같이 있었어. 공원 한가운데 있는 숨기 좋은 장소로 가려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쪽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 우린 친구들인 줄 알고 누구야? 하고 외쳤어. 평소 같으면 이름을 외치고 도망가야 하는데 낯선 목소리가 니들은 누군데? 하고 대답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친구들이라면 잡으려고 했지.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우리한테 달려오는 거야. 우리는 갑자기 무서워져서 바로 망설임 없이 뒤로 돌아 계단을 내달렸어. 온몸에 아드레날린 솟구치고 목덜미에 소름이 돋더라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들이 10m도 안 되는 거리까지 따라온 거야. 전력 질주로 달렸는데 그들은 더 빠르더라고. 우리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공원을 둘러싼 길을 따라 최대한 빠르게 달렸어. 그 길은 우리가 술래잡기를 끝날 때 모이는 친구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 거기까지 3km나 되는데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었어. 가끔 중간에 뒤를 돌아보면 그 두 사람이 계속 따라오고 있더라고. 거의 다 왔을 때 우린 지쳐 있었지만 계속 달려서 큰 거리에 도착했어.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두 낯선 사람들은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친구 집으로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친구 집 마당에 다 모여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겪은 일을 말했는데 몇몇은 믿지 못하고 웃었고 다른 몇몇은 두 사람을 찾으러 공원으로 가자고 하더라고. 하지만 결국 수상하고 빠른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 Story 5. 내가 대략 5살 때쯤에 아빠는 나를 데리고 자연 속에서 모험을 하는 걸 즐겼었어. 특히 우리가 스코틀랜드 고원에 작은 별장을 가졌을 때 더 그랬지. 아빠는 아일랜드 사람과 요크셔 지방 사람이 섞여 있었고 그 당시에도 55살이었지만 아주 활동적이었어. 그날 우리는 절벽까지 등산을 갈 거라고 했는데 힘든 구간의 90%는 아빠 등에 업혀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뻤어.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산행이었지. 우리는 최고 높은 곳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초원과 반짝이는 호수를 360도로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 꼭대기에 도착해서 짧은 풀밭이 바람에 휘날리는 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길을 멈추더니 조용해졌어. 어릴 때는 자기 부모님이 전부잖아. 그래서 아빠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섭더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아빠 팔을 잡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 여기가 커다란 절벽인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정신을 차리더니 나를 불쑥 들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뒤로 걸어갔어. 아빠 어깨 너머로 큰 노란색 물체가 땅에 박혀있는 걸 봤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건 냉장고였어. 이후에 내가 커서 아빠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봤지. 아빠는 50년대에 친구들과 숲에서 오래된 냉장고를 발견했다고 했어. 아이들이니까 호기심에 그걸 열어봤대. 그 안에는 다른 아이의 뼈가 있었다는 거야. 아마 냉장고에 갇혀 나오지 못한 것 같았대. 뼈만 남아 있었으니 정말 여기 들어온 지 오래된 것 같았지. 하지만 더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 만화 심슨 가족에서 호머가 청소년 때 비슷한 일로 PTSD가 생긴 걸 풀어내는 에피소드가 생각났거든. 그걸 처음 봤을 때 아빠가 불편해하더니 주방으로 피하더라고. 아빠는 무서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그 냉장고 속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 그래서 아빠가 그날 일을 설명할 때 나는 아빠 정말 끔찍하다. 그래서 저 냉장고를 보고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 거야? 라고 물어봤었어. 근데 아빠가 눈을 크게 뜨더니 날 보며 낮은 목소리로 아니야 아가, 그 냉장고가 그때 봤던 바로 그 냉장고라서 그래. 그때 나는 어렸으니까 아빠가 내가 있는 데서 냉장고를 열어 냉장고 안에 있는 뼈를 확인해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내 생각에 같은 냉장고일 리는 없겠지만 아빠는 그랬다고 믿는 것 같더라고. 아마도 비슷한 모델이었고 그 모습이 아빠를 놀라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아빠는 경찰에 그곳을 신고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빠는 이제 70대니까 더 물어보진 않을 거야. 스카이섬 절벽에 갔을 때 큰 베이지색 냉장고를 발견했다면 절대 열어보지 마. Story 6. 내가 15살 때 호주 빅토리아 알프스에 있는 생태 체험학교에 다녔었어. 그래서 거의 매 주말
산에 등반했지. 보통은 2박이나 3박, 때로는 더 길게 등산을 다녔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문을 알려줬는데 이 지역 산에 불황자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들은 방치된 오두막이나 헛간 사이를 전전한다고 했어. 우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선생님들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멍청한 소리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겨울 막바지에 한 등반길에서 진짜 산에 불황자들이 사는 걸 믿게 되었어. 그 등반 일정은 4일 동안 진행됐는데 겨울 막바지라 정말 우울할 만큼 안개가 자욱하고 춥더라고. 빅토리아 알프스는 목동의 오두막들로 유명해서 우린 오두막에서 오두막으로 따라 걸었지만 학교 규칙 때문에 그 안에서 자는 일은 절대 없었어. 산행 둘째 날 정말 안개가 짙은 능선을 걷고 있었는데 능선의 경사진 부분을 따라서 가다 보니 계곡이 보이더라고. 장거리를 걷다 보면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됐는데 그날은 기분도 꿀꿀해서 고개 숙이고 그냥 걷기만 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능선 아래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검은색 물체가 보여서 깜짝 놀라게 됐어. 몸이 까만 게 목줄을 하고 있는 개 같더라고. 막 그걸 개라고 인식했을 때 뒤에 사람이 따라오는 걸 발견했어. 그 사람은 노숙자 같아 보였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더라고. 정말 안개가 짙어서 그 사람이 나무 사이로 들락날락하기 시작했는데 실루엣만 보이는 거야. 나는 친구들한테 뒤에 사람과 개가 있다고 말했어. 그 사람이 아직 보여서 가리켰는데 내 친구들도 좀 놀라서 다른 친구들한테 보라고 다들 외쳤어. 우리 6명이 멈춰서서 다 같이 볼 때쯤엔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더라고. 나랑 내 친구 말고는 그냥 낮에 등산하는 사람과 개라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그 선생님이 말한 불황자라고 농담했지. 우리가 도착한 캠프장은 발레오 오두막 근처였어. 오두막 안에서 자는 건 안 되니까 주변 평지에 캠프를 만들게 되었어. 저녁을 먹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낮에 본 사람과 개에 대해선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두워지니까 마음 한구석이 좀 불안해지는 거야. 거기 화장실이 있었는데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정말 멋진 곳이었지. 날이 어두워져서 그 화장실에 갔는데 전망은 좋았지만 안쪽이 좀 소름 끼쳤어. 그 오두막들은 사람들의 낙서로 가득 차 있어서 이름이나 짧은 문구들로 벽이 다 덮여 있었거든. 매 주말마다 이 오두막에 오니까 벽에 쓰인 걸 일일이 읽진 않거든. 그런데 휴지를 잡으려다가 벽에 쓰인 문장 하나가 눈에 확 띄더라고. 달려 달려 달려, 그 사람이 온다, 도망가.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아서 바로 그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어. 낮에 이상한 사람을 본 것도 생각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텐트로 달려갔지. 내 친구도 낮에 그 사람을 보내라서 화장실에서 본 것을 말해줬고 우리 둘 다 심하게 불안해져서 몇 시간 동안 텐트 안에서 소리도 내지 않고 누워있었어. 결국 잠이 들었지만 이상한 일은 다음날 아침에 있었어.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음식에 상당 부분이 사라져 있더라고. 음식은 텐트 바깥쪽에 있는 배낭 안과 지퍼가 있는 가방 안에 넣어뒀거든. 우리 캠프의 텐트 바깥쪽 커버는 열려있었고 배낭들도 다 열려있었어. 처음엔 야생동물이 했나 싶었는데 가방들이 지퍼를 풀고 열려있었고 배낭도 버클을 풀어야 열 수 있었어. 내 생각에는 낮에 본 그 불황자가 우리를 따라와서 밤에 음식을 훔쳐간 것 같더라고. 누군가 다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런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어. 지금까지 레딧 유저들이 산에 갔을 때 소름 돋게 무서웠던 썰 6가지를 들어봤어요. 내용이 긴 편이 많아서 6가지밖에 넣지 못했네요. 저는 산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장소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산에서 생긴 무서운 일들을 찾아봤었는데 진짜 해외에서도 산은 무서운 곳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바이.